아직도 보험료를 매달 30만 원, 50만 원씩 납부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분들이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보험 그렇게 많이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전 세계에서 볼 수 없는 어메이징한 혜택의 공짜 보험이 있거든요. 심지어 전년도에 과도하게 병원비를 지출했다면 환급까지 해줍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오직 대한민국에만 있는 국민건강보험의 숨겨진 혜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 건데요. 그동안 냈던 건강보험료 환급받는 방법까지 소개해드릴 거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된 국민건강보험, 매달 건강보험 보험료 내는 게 아까울 때가 많은데요. 사실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상당한 금액의 병원비를 건강보험이 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병원비 구조를 간단하게 정리해 봤는데요. 병원비는 급여와 비급여 항목으로 나뉘게 됩니다. 여기서 급여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진료, 검사, 수술들을 의미하고, 비급여는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지 않는 의료 행위를 말하죠. 급여 의료비는 보시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에서 공단 부담금이라는 이름으로 일정 부분을 지원받을 수가 있는데요. 반면에 이 비급여 의료비는 국가의 지원 없이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A씨가 이 진료비로 596만 원이 나왔다라고 할게요. 이 중에 급여 의료비는 525만 원이었고 비급여는 전액급여 의료비 1만 원을 빼고 70만 원이 나왔습니다. 급여 의료비 중에 396만 원을 국민건강보험으로 지원을 받았는데요. 덕분에 이 A씨는 병원비를 실제로 200만 원만 결제하면 되는 거죠. 여기에 만약에 4세대 실비보험까지 가지고 있었다면 건강보험이 지원하고 난 나머지 급여 의료비 129만 원 중에서 80%를 실비에서 보상을 받고요. 그 중에 20%인 25만 8천 원만 부담을 하면 되는 거고, 비급여는 70%를 실비로 보상받고 30%인 21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A씨는 원래는 병원비 596만 원을 결제를 해야 되지만 국민건강보험과 실비보험 덕분에 47만 8천 원만 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혜택이 이게 끝이 아닙니다. 첫 번째 국민건강보험의 숨겨진 혜택은 산정특례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진료비 본인 부담이 높고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증 질환에 진단되었을 때 상당한 의료비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국민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을 갖고 있다고 해도 의료비 규모가 커지면 자기부담 금액이 늘어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암에 걸려서 치료비로 1억 원을 썼습니다. 그러면 9,500만 원은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요. 이 산정특례 제도를 통해서 말이죠. 그럼 나머지 500만 원은 실비보험에서 보상금을 받으면 됩니다. 산정특례 제도가 가장 앞장서서 의료비의 규모를 감액시켜주기 때문에 중대질환에 의한 의료비 부담을 대폭 낮추실 수가 있는 거죠. 암 치료비만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뇌졸중, 뇌출혈, 뇌경색 같은 뇌혈관 질환부터 심근경색 같은 심장질환도 95%의 의료비를 지원해줘요. 뇌혈관 질환과 심장질환은 30일 정도를 지원해주지만 암은 무려 5년 동안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암이라는 질병이 전이되거나 치료를 받았어도 잔존된 경우가 있어서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죠. 몇 년 동안 항암 치료를 받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실제로 암에 진단됐을 때 전이된 채 발견될 확률이 전체의 49.1%, 거의 절반에 가깝다고 합니다. 다행히 산정특례 제도는 5년을 기본으로 보장을 해주고 5년이 지났어도 치료가 끝나지 않았다면 추가로 5년을 더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제도 암 환자 가족분들이 혜택을 아주 절실하게 체감하고 계시는데요. 많은 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의료비가 적게 나와서 놀랬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산정특례 제도 덕분인 거죠. 단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있어요. 이 산정특례 제도가 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거죠. 암 치료의 경우 일부 최신 항암제나 중입자 치료, 다빈치 로봇 수술 등 비급여로 분류되어 있는 항목이 많습니다. 이런 암 비급여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보험으로 대비해 두시면 병원비 때문에 집안 뿌리가 뽑히는 일은 없을 거란 얘긴데요. 최근에는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서 오직 비급여 암 치료를 받았을 때만 보장해주는 암 주요 치료비도 나왔습니다. 항암제를 맞으면 연간 4천만 원,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연간 4천만 원, 수술은 2천만 원, 세 가지 다 받으면 6천만 원이 지급이 되는데요. 20년 납 100세 만기의 50세 남자 기준 보험료가 39,684원밖에 안 합니다. 심지어 이 보험은
100세 만기까지 보장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암 치료비가 무섭다고 수술비, 입원비, 급여, 비급여 다 보장되는 치료비까지 가입해서 매달 돈 10만원, 돈 20만원씩 이렇게 비싼 보험료를 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산정특례 제도도 있고 실비보험도 있고 이 두 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는 비급여만 보장하는 암치료비로 저렴하게 준비하시면 되니까요. 두 번째, 국민건강보험의 숨겨진 혜택은 본인 부담 상한제입니다. 이 제도는 과도한 의료비로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소득 분위를 기준으로 정한 상한액 구간을 초과할 때 그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인데요. 최근에 냈던 건강보험료를 환급받으라는 뉴스 보신 적 있으시죠? 작년에 냈던 건보료를 올해 되돌려받을 수 있는 이유, 바로 이 본인부담 상한제 덕분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소득 분위는 1에서 10분위로 나누고 각각의 상한액을 구간별로 정해놨는데요. 10분위로 갈수록 상한액이 커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소득 분위는 진료 연도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책정하는데요. 만일에 이 B씨가 전년도 건보료를 기준으로 소득 분위 4분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때 2024년도 의료비로 500만원을 지출했어요. 그럼 B씨는 의료비 500만원 중에 4분위 기준 167만원까지만 부담을 하고 나머지 333만원은 공단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413만원을 공단에서 지원을 받겠네요. 다만 이 본인부담 상한제는 전년도 의료비를 1년간 합산하기 때문에 우선은 10분위 기준 상한액을 적용받게 돼요. 이를 사전급여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24년까지는 10분위인 808만원을 기준으로 일단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해 건보료를 기준으로 소득분위가 판정이 되게 되면 808만원에서 본인부담금 상한액 빼고 사후 환급이 나중에 환급을 해준다는 거죠. 진행되게 되고요. 쉽게 예를 들면 B씨가 24년도에 본인 부담금으로 1천만원을 냈어요. 그러면 우선 1차적으로는 10분위 기준인 808만원을 본인 부담하고요. 192만원은 공단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5년이 돼서 소득분위 4분위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B씨는 소득분위 기준으로는 167만원까지만 본인 부담하면 됐는데 이 소득분위 판정이 늦어져서 808만원을 본인 부담한 상태겠죠. 이때 808만원에서 167만원을 뺀 641만원을 사후에 환급받게 되는 겁니다. 과하게 납입한 보험료 환급받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국민건강보험이라고 검색하신 뒤에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되는데요. 이 사이트 접속 후에는 개인 로그인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로그인 방법은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등을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간편인증이 더 쉬웠습니다. 간편인증을 누르면 핸드폰에 저장된 각종 은행의 인증서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삼성패스, 네이버, 카카오톡, 패스, 토스 인증 등을 선택을 하시고 간편인증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인증받으신 뒤에 배너 하단에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환급금 조회 신청을 한번 눌러보세요. 유의사항 확인하시고 접속하시면 이렇게 신청이 가능한 환급금 내역이 나오는데요. 저는 작년에 병원을 간 일이 없어서 안타깝게도 환급금이 없습니다. 작년에 병원 이용을 하신 분들은 여기에 내역이 나올 텐데 각 내역을 선택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른 다음에 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23일 이내로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본인 부담금 환급받는 방법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요. 마찬가지 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만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역시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대책은 어느 정도 필요하긴 한 거죠. 자, 그런데 이 세 번째 국민건강보험의 숨겨진 혜택,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이건 비급여 의료비까지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제도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분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보장하는 의료비에는 급여 일부 본인부담금 중 상한제에서 지원하지 않는 선별급여, 2, 3인실 입원료,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일부가 포함이 되는데요. 보장 기준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지원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통은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80%를 지원해주고요. 중위소득 50% 이하는 1인 가구 120만원 초과, 2인 가구 160만원 초과 시 70%를 지원합니다. 중위소득 50% 초과부터 100% 이하까지는 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를 초과할 때 60%를 지원해주고요. 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2024년도부터 지원 조건이 수월해졌고 보상 한도도 3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늘어나서 혜택도 훨씬 많이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산정특례 제도와 본인부담금 상한제와 다르게 급여뿐만 아니라 비급여 의료비까지 지원을 해주는데요. 단 주의하실 점은 중복 보장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실손보험이나 국가 지자체로부터의 지원금을 수령하셨다면 해당 금액을 빼고 지원을 해주거나 이미 수령한 이유라면 사후 환수가 될 수도 있어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산정특례제도는 암에 진단 확정되고 나면 병원 업무과에서 알아서 신청해주는 경우가 많지만 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기한 내에 신청을 꼭 하셔야 됩니다. 신청 기한은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까지만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환자나 대리인이 건강공단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는데 방문 전에 미리 공단센터 1577-1000번으로 전화를 해서 필요한 서류가 어떤 것들인지 좀 물어보고 방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헛걸음하지 않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국민건강보험의 숨겨진 혜택 3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요약하면 암이나 중대질환에 걸렸을 때 상당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산정특례제도와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마지막으로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공백의 영역을 지원해주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이 국민건강보험에는 이렇게 의료비 자체 부담을 줄여주는 혜택도 있지만 임신 출산 진료비 바우처를 제공해주거나 또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분들을 위한 방문 서비스도 제공을 해줍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과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해서 진료비 결제에 쓸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해주는 사업인데요. 다태아 출산으로 인한 진료비는 기본에 140만 원을 지급을 하고요. 태아당 100만 원이 될 수 있게 추가로 60만 원까지 지급함으로써 총 2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분만이 어려운 취약제의 경우에 3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에 한해서 20만 원을 추가로 또 지급해주죠. 청소년 산모의 경우에는 바우처와 별도로 임신당 120만 원 범위 내로 지원을 하고 37주 미만 조산아나 2.5kg 이하 저체중아 출산 시에는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95%까지 보장을 해줍니다. 또 임신을 하고 싶어도 건강 문제로 어려운 난임 부부를 위해서는 출산당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한도로 진료비 70%까지를 지원해주니까요. 임신을 계획 중이시거나 아이를 임신했는데 이 제도를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서둘러서 신청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녀분들께도 꼭 한번 전달해 주시고요. 또 65세 이상 어르신분들이나 65세 미만이어도 치매,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분들을 위한 노인장기 요양보험도 있는데요.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을 받으면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해서 요양 서비스, 간호 서비스, 목욕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노치원이나 단기센터, 요양원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보험 가입을 과하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전체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이 담당하는 부분 빼고 실비로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을 뺀 나머지에 대한 보험만 최소한으로 준비하시면 충분합니다. 일단 국민건강보험과 실손만으로 상당한 의료비를 해결하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자기부담금에 대해서는 3대 진단비, 수술비,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암치료비 정도를 구성하면 되는데요. 이 보험을 재테크나 저축수단이 아닌 오직 언제 있을지 모르는 경제적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생각하신다면 비싸게 30만원, 50만원씩 낼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아차리셨을 거예요. 보험을 많이 가입한 건 대부분 의료비에 대한 불안 때문이었을 텐데 이 건강보험의 혜택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몰라서 그랬을 확률도 큽니다. 이 병원비 영수증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만 대비하시면 되는 건데 이 노랗게 색칠된 부분 역시 실비가 보상을 해주고요. 즉 실손의 보상을 받고도 본인 부담해야 하는 일정한 부분만 다른 보험으로 채우시면 보험료 그렇게 많이 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저희 보험신사에서는 불필요한 보험료의 부담을 줄이고 최소한의 보험으로 최대의 든든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분석해서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춘 합리적인 설계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편하게 문자나 카톡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고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